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에 실린 고은 시인과 이윤택, 오태석 연출가의 작품이나 인물 소개가 삭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미투 운동으로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인물들입니다. 출판사들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교과서를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수정될 내용은 국어와 미술 등 중고등학교 8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과 인물 소개 40건 전부입니다. 고은 시인이 26건으로 가장 많고 연출가 이윤택, 오태석 씨는 각각 7건이 빠지게 됐습니다. 당초 출판사 10곳 중 2곳은 수정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후 마음을 바꿨습니다. 출판사들은 집필진들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출판사의 중고교 국어 과목 대표 저자는 사회적 파장과 교육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집필진 간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치는 대로 일선 학교에 이를 공지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성폭력 고발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택 감독은 어제 성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배우의 추가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고은 시인은 성추문 논란에 단국대 석좌 교수직을 자진 사임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연극 배우 김지연 씨는 이윤택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2005년 임신 후 낙태했다며 이 씨는 당시 200만 원을 건네며 미안하다고 했고 이후 다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부터 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실태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화예술이나 콘텐츠 쪽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연극, 문학, 미술, 음악 이런 쪽은 예술인 복지단 내 상담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문화재청은 연극 배우 성폭행 주장이 제기된 인간문화재 하용구 씨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성추행 논란이 계속돼 온 고은 시인은 더 이상 누가 되기 싫다며 단국대 석좌 교수직에서 물러났습니다. TV조선 사건 사고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살펴볼 뉴스는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살펴보는 뉴스입니다. 문화예술계에서 번지고 있는 미투의 후폭풍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연극 연출가죠. 이윤택 씨의 성폭력과 관련한 추가 폭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추가 폭로 내용을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또 연희단 거리패 출신 배우가 폭로한 내용입니다. 자, 이 씨가 다른 남자 선배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강제로 속옷을 포함한 모든 옷을 벗겼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게 그야말로 이게 쉴 새 없이 이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 대표가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고백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성범죄가 죄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좀 상당히 좀 특징적이고 예. 또 성관계는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 성폭행은 아니었다 예.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를 2번 피해를 입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김지연 씨가 극단 활동 도중에 본인이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과 낙태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예. 그것도 2003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7년 동안 해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진술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어떤 폭로가 앞으로 본인이 어떤 그런 것을 인정하고 뭔가를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지금 진상 규명 그리고 구속 수사를 해라. 그리고 이제 전수 조사를 해라. 이 관련 단체에 대해서 예. 하는 이 청와대의 이제 청원이
지금 이제 20만이 되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 한 15만을 넘었다라고 하니까 이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예. 네. 이 연희단 거리패에 다른 사람들도 이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들 침묵을 지켰다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그중에서 특히 김소희 대표에게 지금 화살이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예전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이 김 대표가 후배를 직접 골랐고 이윤택 씨에 대한 안마를 강요했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김 대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피해자가 실명까지 공개하고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홍선주 어린이 극단 끼리라고 하는 그 극단의 대표가 처음엔 네. 익명으로 그 이윤택 감독의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사실 예. 이제 김소희 대표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김소희 대표가 자신은 원래는 그 당시 몰랐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예. 익명성에 이제 뒤에 숨어 있던 이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나를 나오라고 했느냐 내가 나왔다 한번 얘기해봐라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그 기세가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김소희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도 사실은 배우이자 이제 그 극단의 대표로서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 그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윤택 씨와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 사실은 적극적 그냥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방조자가 아니었냐 이런 그렇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금 폭로된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이 오히려 이 김소희 대표가 그 후배들 안마해줄 후배들을 본인이 고르고 예. 또 그 후배들에게 가서 안마 잘해드리라라는 식으로 격려하기도 했다라고 한 얘기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현재 있는 그 연극계나 문화계에서 가장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러한 그 뭐 오윤택 씨라든가 뭐 기타 여러 지금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추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18년 이상 뭐 관행처럼 이어졌다라고 이윤택 대표가 말했을 정도로 예. 본인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주변에서 그 행동하는 사람을 도와주었던 그런 보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이 수십 년 동안 묵인되고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이윤택 씨는 당연한 것이고 그분을 둘러싼 이 문학의 관행이라고 불려진 여러 방조자들 예. 이분들도 정말 그 본인들의 잘못을 좀 뉘우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김소희 대표를 향해서 이 폭로된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윤택 씨 방에 안마를 하라고 그 후배들을 그 밀어 넣었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혐의가 확정된다고 해서 만약에 법정에 넘어간다고 하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특수강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명 이상이 예. 그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그 강간 혹은 뭐 강제 추행을 하도록 지금 도와주었다라는 것이기 예.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건 또다시 이제 그 뭐 친고죄 이런 고소기관하고 무관하게 사실은 같이 공동 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예. 생각이 들고요. 네. 어제 이제 그 박은정 검사라고 그 현재 여성 검사가 성폭력과 관련해서 뭐 이윤택 씨 같은 사람의 행동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행동이기 때문에 이분의 행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습 성폭행범으로 예. 그 고소기관과 상관없이 지금도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게 따진다면 현재 이윤택 씨를 중심으로 해서 혹은 이윤택 이외의 다른 연희단 거리패에 속해 있는 수많은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이 사건과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합동범 내지는 뭐 강간죄의 그러면 공동 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예.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점입니다. 이 연희단 거리패가 도대체 어떤 조직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10년 넘게 이어져 올 수 있었느냐,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과연 연희단 거리패는 어떤 조직이었던 겁니까? 사실 그동안에 있어서 이 그 연극계에서는 가장 촉망받는 그런 그 단체였다. 그리고 이제 그 진정으로 연극을만을 위해서 만약에 몸을 바치겠다라고 하면 거길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떠돌았거든요. 예. 네. 그 이유는 연극만 하면은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밀양 지역에서 연극을 하면서 김해 지역에는 모든 단원들을 숙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네. 몸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공동 숙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숙식 해결이라든가 어떤 금전 문제 이런 것인데 예.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즉 다시 말해서 돈이 들어갈 일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기수 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명주를 걸지 않으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데 명주를 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것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해가지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정조라고 하는 것이 생명하고도 같이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다른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 이 연희당거리 폐에서 배출이 되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계라든가 뭐 오달수 씨 같은 그런 유명한 그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이쪽 연극에서 실제로 이제 그 활약을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 연극을 시작하고 또는 영화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야만 뭔가 하나의 어떤 그 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는 굉장히 그 강력한 단체였습니다. 일종의 말이죠. 그 사교 집단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그 비교가 됩니까? 제가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그 문학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문학계에서요? 문학계.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이라든가 또는 뭐 연극, 영화 비평가들 또는 뭐 큐레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외국에서 먼저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그 6월 달 정도에 어떤 그 뭐 고발 프로그램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그 어떤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비슷한 그런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마라. 이것은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행동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피해자들도 그것이 오래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은 일종의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믿는 건가요, 그러면? 저분이 나를 갖다 특별히 귀여워하기 때문에 나한테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본인이 그러한 관계가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왜? 이런 사람들은 계속 상대를 바꾸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딱 떨어져 나왔을 때 자기는 상당히 어떤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희롱을 당했고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제2, 제3의 정신적 어떤 그 정서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폐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정받던 그 연희단 거리패, 지금 사실 대중문화 전반에 이 거리단 그 연희단 거리패 출신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사실 그 딱지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연희단 거리패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말하자면 공동체, 이상적인 그 연극 공동체에 관련해서는 거기를 들어가는 것만이 이 연극계에서 살아남는 길이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연희단 거리패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들에게 상당한 오명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폭로의 뭐 대부분이 뭐 이윤택 씨와 관련된 것이지만 중요한 건 그 연희단 거리패에서 같이 활동했던 다른 남성 배우들 역시 그러한 식의 뭐 강제 추행이나 강제 뭐 성폭행과 관련된 곳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희단 거리패뿐만 아니라 뭐 그 연희단 거리패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극단들 전체가 지금 다 같이 지금 한꺼번에 뭐 같은 운명체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의 왕이 이윤택이었다. 그 세계의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이 거의 신이고.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시인 고은 씨가 외신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고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고 씨의 희롱과 추행을 본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른다는 한 남성 시인의 폭로입니다. 김종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인 박진성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시인 고은 씨의 과거 성추행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2008년 4월 지방 강연 후 가진 술자리에서 고은 씨가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의 몸을 강제로 만지고 여성이 저항하자 바지를 벗고 음란 행위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외신을 통해 성추행 의혹을 부인한 고은 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고 씨는 한 영국 출판사와의 인터뷰에서 상습 성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인의 명예를 걸고 집필을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성 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외신 보도 보고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제가 직접 본 것도 있고요. 고은신의 희롱, 추행 이거 본 사람만 수백 명이 넘습니다. 이제라도 사과하셔야 합니다. 정말요. 고은 씨의 성추행 사실을 최초 폭로한 시인 최영미 씨도 사과하고 용서받을 마지막 기회까지 날린 것 같아 딱하다며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은 씨가 국내 언론이 아닌 외신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이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군청 직원 등 여성 5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호 전 한평군수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월에 KBS 보도를 통해 안병호 전 한평군수에 대한 미투 고발이 알려졌는데요. 이 미투 이후에 안 전 군수는 군청 여직원 등 여러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의 미투 고발 이후 20개월 만의 일입니다. 보도에 박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투 운동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이 이어졌던 안병호 전 한평군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음 피해자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분은 엄벌에 처해야 되겠죠. 결국 안 전 군수는 군청 여직원과 지인 등 5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안 전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군수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등에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피해자들이 사과 대신 역고소를 당하는 등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유죄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미투로 법정에 싸우는 피해자에게도 역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오늘의 판결은 미투에 힘을 싣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 전 군수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연히 항소해야 되겠죠. 재판부는 안 전 군수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여성 사업가 A씨는 2007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왔습니다. 우연히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10여 명도 같은 날짜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갔습니다. 민병두 의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A씨는 민병두 의원과 동갑이었고 말도 잘 통해 즐겁게 산행을 했다고 합니다. 산을 한 6일 동안을 계속 걸으면서 타니까 뭐 일행이 오늘은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날은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이 걷게 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58년 개띠라고 그래서 아우 반갑다 우리 동갑이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친밀감을 느꼈죠. 그래서 좋은 기억으로 끝나고 한국에 왔죠. 민병두 의원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히말라야 트레킹 이후 2008년 민병두 의원이 총선에서 낙선한 뒤 한국에서 서너 차례 사적으로 만났습니다. 키코 등 경제 문제와 시사 문제도 이야기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역시 히말라야에서 만난 모 의원의 부인과도 비슷한 수준의 친교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막 환율이 막 올랐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만나서 그 컴플레인을 했어요. 환율이 올라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명박 욕을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민 의원이 벌써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먼저 아마 그분이 먼저 전화를 했나 나한테? 히말라야에서 맨 처음 만나셨던 그렇죠. 예. 그분이 먼저 찾아왔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 참 내가 전화번호를 알 리가 없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뭐 식사를 한두 번 한 것 같고. 2008년 5월 무렵 민병두 의원과 A씨는 평상시처럼 만났습니다. 밥을 먹고 간단하게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 의원이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노래방을 가자는 제안을 오더라고요. 나는 노래방이 그냥 이렇게 노래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지하로 들어가는 노래 주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노래 주점을 나는 처음 가봐서 거기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노래방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인가는 이제 술을 마시고 술을 마셨는지 하여간 뭐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내가 원치 안 가는 사람인데 노래방을 어떻게 우연히 가게 됐고 그래서 노래를 몇 곡 불렀고 노래 주점 룸에 술이 들어온 뒤 민 의원이 테이블로 문을 막았다고 A씨는 주장합니다. 술이 배달이 되는데 술이 배달되고 나니까
탁자를 문 앞으로 확 밀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안 열리게 이렇게 해놓는 것 같았으면서 스페이스를 마련을 하더라고요. 예. 테이블로 예. 이 문 입구를 이렇게 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자체는 뭐 그건 제가 전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 의원이 A 씨에게 브루스를 추자고 했다고 합니다. 브루스를 추자고 하는데 조금 브루스 치는 게 조금 뭐 썩 유쾌하지는 않지만 뭐. 서울시장.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A 씨는 말합니다. 갑자기 혀가 들어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내가 할 줄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얼음 상태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얼음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수습이 되고 나왔는데 보니까 바지 지퍼가 열려 있더라고요. 열었겠죠. 나는 연 적이 없으니까. 이건 일방적이고 기습적이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나는 또 내가 너무 화가 난 거야. 왜 그거를 박차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뭐 저런 거지 같은 인간이 있어?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이 저 정도밖에 안 돼라는 분노도 있지만 한편으로 나한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강력하게 이렇게 확 차고 나가지 못하고 왜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뭐 이게 수습이 내 스스로가 수습이 안 되니까. 당시 민 의원이 술에 취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A 씨는 주장했습니다. 맥주만 마셨어요, 그것도. 뭐 센 술도 아니고. 맥주 해봤자 두세 병이지 뭐. 그러니까 민 의원이 술이 취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전혀요. 다음 날 민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고 A 씨는 말했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그분은 신분이 높은 뭐 국회의원이었다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대해서 내가 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지고 나서 만나신 건가요? 이후 민 의원과 A 씨는 서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병도 의원은 이에 대해 신체 접촉은 인정하지만 강제적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래방에 간 사실은 맞고요. 네네. 그다음에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합의하에 이런 말씀? 아니 뭐 합의하냐 아니냐를 갖다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은 그거는 어떤 성인 간에 합의된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합의됐다 안 됐다 자체를 그럼 누가 합의하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강제적으로 키스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신체 접촉이 있었겠지만 어떤 정도 수준까지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신체 접촉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죄송스럽긴 하지만 전혀 그날 그런 상황 내가 이제 왜냐면 내가 단호하게 부인을 해버리면 또 본인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떠한 신체 접촉인지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기억이 좀 불투명하고 신체적 접촉은 당연히 뭐 있었을까? 뭐 하여간 신체적 접촉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요즘 말하는 그 미투에서 말하는 그러한 성격의 것은 전혀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A 씨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기분은 나빴지만 똥 밟은 심정으로 그냥 내 기억 저편에 묻어도 한 번도 그거를 소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잊고 살았어요. 그동안 완전히 잊고 살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어요. 남편한테도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너 밖에서 그런 짓 하고 다녀? 이럴까 봐. A 씨는 최근 미투 운동과 민병도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한 1월부터 일어나면서 그 서 검사가 성추행한 걸 얘기를 하면서 나도 저 정도 성추행은 당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10년 만에 나한테 소환이 돼서 온 거죠. 요새 와서 자꾸 텔레비에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였으니까 몰랐는데 자꾸 보이니까 그 기억과 보임으로 자꾸 내 그 기억을 자꾸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도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서울시장 도전 뜻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1시간 반 만입니다. 앞서 한 인터넷 언론은
민 의원이 10년 전 동갑내기 여성 사업가 A씨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 의원이 노래주점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 민 의원은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원직 사퇴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 민 의원의 성추문 의혹까지 제기된 데 대해 야당은 민주당의 이중성이 드러났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진보 개혁이라는 부담길 속에서 썩어들어간 자신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민 의원이 사퇴할 경우 미투 폭로에 의해 물러나는 첫 현역 국회의원이 됩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 국회의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미투운동 지지를 뜻하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오늘 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유급 의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주당은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3원칙 등을 내놨지만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추가 폭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당내에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오늘도 진보 진영 전체를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지만 미투 운동에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직원들이 쓰는 익명 게시판엔 미투 관련 글들이 오늘도 여러 건 쏟아졌습니다. 찌라시 같은 거 많이 돌잖아요. 돌면 이제 그게 또 누구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어디 의원실이더라, 언제더라,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없다. 구조적 문제를 고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성이 적은 곳에서 이제 그런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성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보좌진의 오늘 원정권님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 회견문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감동적이다라면서 치켜세웠던 민주당의 2호 영입인재 원종건 씨, 이 인재 자격을 스스로 반납하고 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영입 이후 지난 23일엔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며 또 20대의 당찬 패기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를 닷새 만에 거둬들인 건데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저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습니다. 그 자체로 죄송합니다. 네, 이 원종건 씨가 언급한 건 어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의 과거 여자친구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원 씨로부터 성폭행, 데이트 폭력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진과 함께 원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라며 캡처 파일을 올렸는데요. 원 씨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는 하지만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진 않았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성입니다. 주장의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이 검증 단계에서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면서 그 영역,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까지 검증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나 여러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인재 영입 과정에서도 보다 철저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 차원의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 입장 발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야당은 이 논란을 고리로 일제히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과거 미투 사건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을 재차 불각하면서 또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민병두 의원의 페북에 보면은 나에게 눈을 뜨게 해준 원종건이라는 글을 올려뒀다가 미투 의혹 제기된 전 여자친구의 글이 인터넷에 달구자 이거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 미투는 미투끼리 통하는가 봅니다. 이 논란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미투 범죄자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성희롱, 성폭행 등 잦은 미투 범죄로 여러 미투당으로 전락한 바 있습니다.
또 원 씨가 민주당 입당 후 가진 한 언론 인터뷰도 꺼내들었는데요. 그가 정부 여당의 페미니즘 정책에 대해서 21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숙명이자 또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한 점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모두 사실이라면 원종건 씨의 그 이중적인 태도는 가히 두려운 수준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을 성놀이개로 밖에는 여기지 않는 아주 이중적이자 파렴치한 그리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데이트 폭력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에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청년 기업가 한 분을 영입을 했습니다. 실패의 좌절에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 최선을 다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다만 민주당엔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악재들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성추행 의혹으로 정치권을 떠났다 돌아온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이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고민 중인데 그 결과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영입 2호 미투 논란의 자격 반납 불출마입니다. 기자회견과 그 출마 선언 장소를 다시 한번 공지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일단 연기로. 오늘 안 하고요? 네, 오늘 안 합니다. 저희가 따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디 계세요? 네. 근처에 계신 거 아니에요? 한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은 청탁 여부가 핵심이지만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서 의원의 보좌관이 그 장본인인데요. 서 의원으로부터 재판 상황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 보좌관이 바로 지난해 초 국회에서 처음 나온 미투 폭로의 가해자였던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최근 7건의 성폭력 혐의를 확인해 이 보좌관을 재판에 넘겼고 국회도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 아들 재판에 선처를 청탁한 건 2015년 5월입니다. 4급 보좌관 A씨에게 강제추행 미수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해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관이 지난해 국회에선 유일하게 터져나온 미투 폭로, 즉 성폭력 가해자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급자인 A씨로부터 3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보좌관의 고백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7건의 가해 사실을 확인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결과를 통보받은 국회는 중징계 의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폭로 이후 9개월 만인데 실제 징계까지는 최장 넉 달이 더 걸립니다. 징계될 의무가 있음지로 60일 이내 해야 되는데 60일 동안 연장은 가능하니까. 그런데 검찰이 확인한 피의 사실 7건 가운데 6건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시효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시효는 3년, 폭로 시점으로부터 3년 전, 다시 말해 2015년 3월 이후 성범죄 단 한 건만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형사체계와 그 행정상 징계체계가 조금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형사처벌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회 보좌진은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재직 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
KBS 도청 직원 만남의 날 행사. 안희정 전 지사는 남성 중심의 권력 질서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폭력이 다 희롱이고 차별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성평등,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일체의 희롱이나 폭력, 그리고 인권의 유린을 막아내는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냅시다. 도지사로서 자신의 행정이 인권과 성평등에 입각한 것이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도의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어떤 우리들의 노력에 모두가 함께 좀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권은 안 전 지사가 도지사 시절 내내 강조했던 최우선 가치였습니다. 성차별의 이 차별과 폭력의 문화를 극복해낸다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좀 더 평화로운 공정한 기회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폭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지난해 9월 스위스 출장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 행정 사례를 발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 전 지사는 당시 페이스북에 인권이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로 확대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인권은 민주주의이고 평화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썼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였으면서 미투 운동의 옹호자인 척했던 안희정 전 지사의 이중성이 충격과 실망을 더하고 있습니다.